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아래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 분명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무작정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과 이에 동반되는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표적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 원인과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에서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완충작용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디스크는 수핵과 섬유륜 그리고 종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핵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완충작용의 주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섬유륜의 경우 수핵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여러 겹의 물질이고요. 종판은 척추뼈와 디스크 사이에 있어서 약간 물렁하지만 탄성력이 매우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할 때 디스크가 찢어지고 납작해지고 그러면서 뒤로 튀어나와서 생기는 증상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정확히 살펴보자면 디스크가 손상을 받은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케이스는 디스크의 수액이 탈출하지는 않았지만 뒤쪽 섬유륜이 찢어져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는 섬유륜이 많이 찢어져서 디스크의 수핵이 뒤로 탈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판이 손상을 받은 경우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은 디스크의 수핵이 탈출이 되거나 뒤쪽 섬유륜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는 자세에서 많이 생깁니다. 디스크의 앞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수액이 밀리면서 뒤쪽 섬유륜에 손상을 주게 되고요. 손상된 섬유륜이 조금씩 손상을 받다가 오랜 기간 동안 손상을 받게 되면 다 찢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섬유륜이 감싸고 있던 수액이 뒤쪽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종판의 손상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허리가 쭉 펴진 상태에서 큰 힘을 갑자기 받았을 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허리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손상이 생겼지만 디스크가 아직 튀어나오진 않았고 뒤쪽 섬유륜에 손상만 생긴 경우에는 이 섬유륜 주변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국소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통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픈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을 지나서 허벅지 앞쪽이나 뒤쪽을 따라서 퍼지는 통증인데요. 이런 경우 디스크의 손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액이 탈출되어서 이 수액이 신경을 압박하고 수액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염증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인 대퇴신경이나 좌골신경까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엉덩이나 허벅지 쪽을 따라서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다리 쪽으로 퍼지고 당기는 듯한 증상들이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통증이라도 그 원인이 디스크에 있느냐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에 있느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래에서 보면 허리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이 더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앉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의 앞쪽에 우리 몸무게의 하중이 많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뒤쪽으로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수액이 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린 수액이 뒤쪽의 섬유륜을 자극하게 되면
허리에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일 디스크의 수액이 탈출되어 있는 상태라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불편한 증상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과는 반대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서서 돌아다닐 때 불편하신 증상들이 조금씩 생기고요. 장시간 걸어 다니시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더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디스크의 구조와 손상이 있을 때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디스크의 경우 CT를 찍어서도 그 모양이나 형태를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MRI에서는 옆과 위 두 가지 단면에서 디스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디스크의 퇴행 정도와 뒤로 디스크가 얼마나 탈출했는지를 알 수 있고, 위쪽에서 보면 디스크의 탈출 정도와 함께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문진까지 더해서 디스크의 손상 여부와 신경의 손상 여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진과 검사로 디스크를 확인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스스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하는 기준은 본인의 증상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정도가 가끔 있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히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거나 올바른 자세나 운동을 꾸준히 해서 허리를 강화해 주도록 해보고요.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통증을 줄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좋아진다면 허리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서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심해서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디스크의 손상의 경우에는 올바른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허리 통증과 저리는 증상도 좋아지실 거고요. 디스크가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왜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증상이 금방 좋아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디스크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도대체 디스크에 좋은 자세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요추전만 자세입니다. 요추전만이라고 하면 허리뼈가 앞으로 휘어져 있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허리가 이런 모양이 되면 디스크 뒤쪽의 압력이 줄어들고 손상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추 전만 자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된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추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요추전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서서 뒤쪽에 만져지는 골반 뼈 부위에 양손을 대어 주시고요. 뒤로 천천히 몸 전체를 젖혀주시면 됩니다.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뒤에 천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뒤로 젖힐 때
너무 과하게 젖혀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느낌이 아닌 젖혀지면서 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추 전만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서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편하게 몸에 힘을 빼고 엎드린 다음에 양손은 얼굴 옆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손과 팔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일으켜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다 일어나지 마시고 팔꿈치가 90도 정도가 되는 높이까지 먼저 해봅니다.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 등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요. 허리가 젖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요추의 전만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상체를 조금 더 세워봅니다. 고개를 역시 숙이지 않고 뒤로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추 전만이 더 되면서 허리 뒤쪽에 긴장된 근육에 뻐근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추 전만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닐 때 의도적으로 요추 전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도 구부러진 나쁜 자세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굽은 자세는 디스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추 전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양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고 바깥쪽으로 팔을 천천히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댄 다음에 팔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 등의 날개뼈 사이 부분이 조여드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날개뼈 사이 부분이 조여드는 동시에 허리도 함께 펴지면서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추 전만을 유지하면서 걸으시면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